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살짝 조정을 받아서 또다시 내려가는 건 아니냐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자, 그래도 지수는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재료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올 상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강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투자 심리는 그런 부분에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재가 없는 시장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국면들,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보낸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례적으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보냈다. 자, 뭐 자주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한데, 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내보낸 종목군들은 과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매도 리포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엔터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일단은 뭐 둘 다 괜찮죠.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자, 이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은 영원한 테마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기업의 주가 상승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엔터주와 2차전지 관련주들 실적 관련한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지만 큰 벽을 넘어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어제 만기일이 아주 양호하게 잘 끝났고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줄 수 있는 미국 증시 상황들이 좋게 마무리가 되면서, 자, 오늘 주말장이지만 괜찮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반복했었는데, 자, 이게 장 중반쯤 들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 일단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은 뭐지라고 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됐습니다만은, 자,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마감 시점까지 쭉 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기조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5%, 나스닥은 플러스 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내용에 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 기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날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어제 후반부에 주가가 조금 밀어 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또다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침 시점에는 가벼운 상승 출발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상승 출발 예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빠져나가는지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튀어오른다 싶으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다시 외국인이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이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FOMC는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있는데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유리하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리를 동결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호주나 캐나다가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금리 동결 이후에 올린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FOMC에서 만약에 금리 동결이 한번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오히려 긴축의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불량책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인 거고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요, 네, 기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시장 수익률 상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익률의 변곡점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59 이 정도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자, UBS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목표 주가를 $150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존 주가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또 테슬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기차 쪽에서 뭐 요즘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4% 정도 상승하게 됐다. 또 10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강세의 흐름을 좀 더 만들어줬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연간 37만 5천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고 이 첫 후보군이 8월 말 정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스페인 쪽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도 삼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럽 쪽에도 이제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2차전지 쪽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고, 자, 2차전지만 오르느냐, 기술주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 종목군들 같이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금의 이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자금을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이냐와 또 코스피 쪽에서 전차군단이 자금을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차군단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린다라고 한다라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를 거고요.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을 더 많이 갖고 간다 싶으면 2차전지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둘 다 오르겠지만 이후에 연속성을 어떻게 띄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다 잘 오른다니까 긍정적이긴 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뉴욕 증시 전문가 이야기들. 빨리 세 번째로 가고 싶은가 봐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상황 보고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PI 지표도 다음 주에 같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네, 뭐, 아직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일인데 이쯤이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CPI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PPI 지표 예상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달 CPI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지표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기대감들은 역시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이던스 뭐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지만 나중에 올릴 거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되 아직은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랠리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추락했던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들이 약간의 로테이션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건전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또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기 위해서 6월 동안에 랠리를 잠깐 중단하는 것, 이것은 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거죠. 즉 잠깐 쉬어가는 듯한 느낌, 숨고르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고 있던 그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종목들 둘 중에 뭘 살 것인지 이제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할 종목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투자자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 자체로도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일단 악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FOMC만 잘 넘어가면 6월 말까지도 상승 드라이브가 계속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이 나오려면은 뭐 단기 차익 실현 이런 정도의 재료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7월달에 넘어가면 또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FOMC가 가장 중요하고 이 FOMC에 대한 재료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보낸 종목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국내 증권사가 발간한 리포트가 7,203개랍니다. 7,203개. 이 중에서 매수 리포트는 6,775개. 거의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에 428개는 중립, 매도는 3개, 비중 축소는 2개였다. 야, 7,0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매도 리포트가 3개, 비중 축소는 2개. 그러니까 총 5개 정도가 매도 리포트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 리포트. 네, 종목들이 다 좋다는 얘기겠지? 글쎄, 뭐,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매도 의견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원래 우리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중립, 400개가 넘게 나왔었던 이 중립 리포트, 그 다음에 매도, 비중 축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도 리포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매도 리포트는 뭐였냐? 카카오뱅크였다. 이게 4분기 실적 전망을 통해서 비용 증가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목표 주가와 고평가된 주가의 괴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카카오뱅크 주가 상황 그다지 썩 좋지 않았죠? 네. 아무래도 매도 리포트가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은, 네, 제주항공. 제주항공에 대한 첫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는, 네, 기존 12,5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매도 의견이다. 이건 또 뭘까요? 네.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우니까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항공은 작년 3월에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겠죠. 뭐 LCC 관련한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항공 같은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좀 돼야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식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왔었던 리포트가 4월 달에 하나증권이 냈었던 에코프로의 리포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3개월간 560% 올랐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은 5년 이후의 실적, 기업 가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서, 네,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고, 비슷한 리포트가 뒤이어서 몇 개 더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 포인트를 멈추고, 상승추를 멈추고 조금 이제 횡보하거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었던 요소가 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매도 의견에 해당하는 중립 리포트,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냈었던 것이,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게 14건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이게 상장 첫 해에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면서 30만원이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 목표 주가도 30만원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7만원대로 추락했죠. 그러면서
30만원대였던 목표 주가가 7만원까지 떨어졌다. 와, 대단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 개발에 대한, 이쪽 매출 부재로 인해서 올해 9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자체적으로 개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 향후 수주도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제 주가도 8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몇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흐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백신 또는 이제 뭐 치료제 아니면은 뭐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 팔아먹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젠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 관련한 종목군들을 팔아먹는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맞는 것 같죠. 왜냐면 매수 리포트야 워낙 흔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매도 리포트 같은 경우는 증권사조차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낸 종목군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좀 많지 않은 그런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주목을 하고 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는 일단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실적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엔터주와 2차전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죠. 자, 지난 15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YG 엔터테인먼트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는 총 13개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조정이 조금 예상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시점에서 매수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리포트 16개 중에서 13개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도 리포트 3개 중에서 2개가 목표가 상향, SM은 12개 리포트 중에서 4개가 목표가 상향, 1개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이 가장 조금 찬밥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 종목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엔터주도 실적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하이브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4,100억 원의 매출액에서 52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JYP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19% 정도 증가했었고요.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많이 올랐어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7%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SM만 조금 이제 역성장이다. 즉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 이런 모습 나타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 리포트는 실적이 좋으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승 기조를 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런 수혜가 많이 잡힐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엔터주 쪽에서는 이렇게 K-팝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만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화나 콘텐츠 이런 쪽은 잘 못 가고 있죠. 이쪽은 중국 쪽 이슈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얘네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텼었던 부분이 있어서 얘네들은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어쨌건 뭐 리오프닝 관련된 포함으로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의류 또는 뭐 화장품은 이제 중국 연결된 부분은 제외하고요. 화장품, 그 다음에 이렇게 컨텐츠, 여행, 뭐 항공, 뭐 카지노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일단은 좋아지게 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 같은 경우들은요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천보, 그 다음에 LNF, 이런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자, 천보에 대해서는 8개 리포트 중에서 5개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천보가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자, 4월 10일 장중 29만 9,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원인 쇼크가 확인이 되면서 20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실적 안 나오는 것들은 보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거나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실적이 쿵 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양극재 기업으로 잘 나가던 LNF 역시도 1분기 실적이 부담스럽다,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는 LNF에 대해서 총 13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 상향은 1개,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는 3개 정도 나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지간히 상승하지 않아서는 이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2차 전지 같은 경우들은 뭐 성장 전망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또 실적이 증가할 수도 있겠는데, 자, 실적이 증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어지간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부분들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리포트가 뭐 우리가 뭐 믿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매도 리포트라거나 목표가 하향 조정,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야, 나쁜 뉴스가 나왔대 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매도를 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것이 뭐 고점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리포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 맹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상승, 더 강한 상승, 더 연속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나오는 2차 반등을 준비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퍼센테이지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실적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기대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이 이제 보통 대형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거나 또는 반도체, 전차군단 이쪽으로 전부 다 강한 상승세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갈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권사에서 매도 신호를 보낸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리포트가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얘기가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지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2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엔터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아직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대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필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래이래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나 주식에서 손해봤잖아.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들 뭐라면, 야, 그러니까 그거 못 하려고 했어.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돼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주식 이거 때문에 큰일 났어. 많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다시 올라갈 거야. 주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아니라면, 이번은 실수니까, 네. 이번을 잘 교훈 삼아서 앞으로 좋아지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봐라,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 주식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기분 더 더럽겠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아침 출발을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